네, 안녕하세요.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정명자라고 합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태극기는 나라의 국기입니다. 중요한 행사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곳에 늘 태극기가 개양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인데요. 나라의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는 애국가로 안익태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에서 태극기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태극기를 보면서 작곡한 곳이 바로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는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화, 나라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꽃, 우리나라의 경우엔 무궁화인데요. 무궁화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면 나라의 꽃으로 무궁화를 꼽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라도장 국세인데요. 대한민국이라고 새겨져 있고 그리고 헌법을 국민들에게 알릴 때 그리고 공무원들을 임명하는 임명장에 그리고 훈장을 수여하는 훈장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세를 사용합니다. 국세의 모양은 봉황 두 마리가 앉아있고 그리고 봉황의 등에 무궁화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라의 문장, 국가 문장인데요. 태극 무늬를 다섯 잎에 무궁화 꽃잎이 감싸고 있고 그리고 그 꽃잎을 대한민국이라고 적혀있는 리본이 감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공무원증에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문서, 여권, 그리고 국공립대학교의 졸업증서 등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태극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처음 만들어진 것은 1892년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태극기 외에 국기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거나 교류를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국기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1882년도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 우리나라 국기가 처음 만들어져서 조약을 맺을 당시에 미국의 국기와 우리나라 국기가 똑같이 개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국기는 전하지 않는데요. 미국의 해군 문서에 그림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해 박영효가 일본을 방문할 때 태극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태극기는 기록으로 전해집니다. 태극 무늬를 중심으로 사괴가 태극 무늬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도 실물이 전하지는 않고 일본의 문서에 그림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종 황제는 국기의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나라 국기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국기의 모양은 전하지 않습니다. 단 1890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외교관 벤이라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선물했습니다. 그 태극기는 1981년도에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기증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보관 중이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고종 황제가 선포한 태극기의 모양이 아마 벤이 태극기의 모양이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900년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박람회가 열렸고 그곳에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전시관이 열렸는데요. 그 전시관을 소개하는 포스터에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병합이 1910년도에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공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태극 무늬와 사괴를 활용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태극기를 제작해서 독립운동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1945년도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그 이듬해인 1949년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가 정식으로 국기로 인정이 되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민국 국기법이 정해지면서 법으로 태극기에 대한 것들을 규정해내요. 태극기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태극기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태극기 문양 속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극기의 바탕이 하얀색입니다. 그 하얀색은 흰옷을 즐겨 입었던 우리 민족, 백이민족을 상징하는데요. 하얀색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우리 민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태극기의 중앙에는 태극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요. 붉은색의 색깔은 밝음, 양을 나타내고 그리고 파란색의 색깔은 어둠, 음을 나타냅니다. 이 밝음과 어둠이 서로 물결치듯이 만나서 조화롭게 발전한다라는 의미를 태극 무늬가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극 무늬를 감싸고 있는 사괴인데요. 첫 번째 건입니다. 하늘을 상징하고 방향, 동쪽 방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곤인데요. 땅을 상징하고 방향은 서쪽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감으로 달을 상징하고 북쪽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이 해와 남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바탕 위에 음과 양, 밝음과 어둠, 해와 달, 그리고 하늘과 땅을 태극기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 양들은 우주의 이치들을 태극기 속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태극기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역사 속에 특별하게 기억되는 태극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중근 의사의 태극기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서로 손가락을 잘라서 우리 죽을 때까지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의미를 맹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손가락에서 나온 그 피로 대한 독립이라고 쓴 태극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면서 독립의 의지를 모든 국민에게 알린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관사 태극기입니다. 2009년도에 발견이 되었고요. 진관사라는 절에 칠성각이라고 하는 건물을 벽을 보수하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벽의 보타리 속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독립선언서 그리고 일본에게 보낸 경고문 등과 함께 이 태극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 태극기는 일본의 일상기 위에다가 먹물로 그린 그런 태극기입니다. 3.1 만세운동에 사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스님조차도 우리 만세운동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태극기입니다. 세 번째는 3.1 만세운동에 사용이 됐던 태극기인데요. 3.1 만세운동에서 태극기를 주도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태극기라는 이름도 3.1 만세운동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조선국기라고 불렸는데 조선국기라고 부르면 일본에게 발각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극기라고 불리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부르는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태극기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에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단체에 입단식을 하면서 태극기 앞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왕의 생일날에 폭탄을 던져 일본을 놀라게 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봉창 의사의 태극기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한인애국단에서 활동했던 분으로 태극기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이분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지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1936년도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기정과 남승용이 마라톤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손기정 선수는 1등을 했고 남승용 선수는 3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손기정 선수는 특히나 월계수 화분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것은 가슴에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경기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메달 소식은 조선에도 전해지게 되는데요. 매주 전한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그냥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우고 기사를 내보내게 됩니다. 조선중앙일보는 이 사건으로 신문사의 문을 닫게 되고 동아일보는 9개월 동안이나 신문을 발행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을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비록 태극기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더 깊이 태극기를 새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은 우리나라 독도를 점령하고 자신의 땅이라고 우겼습니다. 이에 홍순칠이라는 사람과 독도의용 수비대를 조직을 해서 독도를 지키겠다라고 맹세하고 독도에 들어가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태극기를 개양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알리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때 모습인데요. 한일 월드컵 때 태극기는 응원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붉은색 피를 붉은 악마들이 태극기를 들고 응원을 했고 그 모습은 전 세계에 태극기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붉은 악마의 태극기는 국립민속박물관에 보관 중이고 문화재청에서는 예비 문화재로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문화재는 50년이 지나야 문화재로 지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문화재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태극기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는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와 그리고 북한의 인공기입니다. 이 두 개의 국기를 통해서 남과 북이 서로 분단이 되어 있는 우리의 혈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남과 북의 선수가 함께 한반도 기를 들고 입장을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눠지기 이전에 태극기를 사용했었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다시 나라를 찾기 위해 노력할 때 했던 것이 바로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된 한반도에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태극기가 한반도에 물결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태극기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